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채용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심사를 하지 않죠. 면접 시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평가 요소를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면접 평가 요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NCS 기준이 아니에요. NCS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턴들 채용하고 그 다음에 뭐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항목부터 살펴보면요. 1번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고 조직 적합도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게 NCS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지원 동기의 타당성, 목적성, 경영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고 이건 면접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준으로 이 항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면접의 평가 기준이죠. 지원 동기가 이제 관련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원 동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최종 목표, 내가 어떤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 최종 목표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인턴 근무를 통해 얻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뽑아주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할 거다. 나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서경 인턴에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시는 게 항목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성 플로 간단하겠죠? 지원 동기를 최종 목표, 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장 목표가 무엇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제가 철도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혹은 직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사실 이제 직무 분야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무 기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주로 뭐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뭐 관리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보다는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심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요 철도 산업과 그 철도 사업에 관련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이제 대외 활동들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인 어떤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수행에 혹은 기관의 기여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인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이 배운 부분, 이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 석유공에 다시 정규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지원 동기를 갖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 최종 목표가 철도 분야의 정기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공 인턴에 관심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도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고, 역량 향상해왔고, 대외 활동해왔다. 요 경우는 이제 철도와 관련한 대외 활동 있으면은 이제 적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번 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최종 목표가 지금 철도 분야의 정기직이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철도의 운영이나 뭐 역시설물 유지 보수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이 업무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일 안 해보면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번 인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에 대한 근거로 이런 철도 산업에 대한 근거로 요런 이제 특히 전기 이제 분야 분들은 요런 거 전기 철도 기사나 아니면 이제 뭐 철도 신호 이제 관련된 자격증들 요런 걸 땄다라는 거는 철도에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철도 산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철도 관련한 거 대외 활동들로 나는 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관심이 있었다. 요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다. 철도 관련한 대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시면은 이제 공공 분야에 대한 관심, 공기업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이 뭐 SOC 분야나 아니면 이제 공공 이제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관심 있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역량을 조금 보여줍니다. 뭐 철도 신호기사 필기 합격 상태다. 뭐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업무에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안내 역할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유지 보수는 아니고 이제 관리 업무입니다. 관리. 그래서 이공계 지원자분들은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하시면 되고요.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을 상대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저는 고객 응대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로 이제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 인턴 기간 동안에 자, 요거에 대한 업무 향상도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싶다. 요 정도 내용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 유지 보수 업무나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관심, 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상경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죠. 이제 철도 이제 사무와 관련된 것들, 철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제 뭐 영무원들의 업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아니면 철도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뭐 요 정도 이제 얻어가고 싶은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부족한 역량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나중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요 정도면은 내용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핵심은요, 제가 철도 분야에 관련해서 나중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고 조금 준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에 관련해서 철도 관련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싶어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규직 입사를 할 것 같으면은 직무 기술서가 있고요. 굉장히 업무 분야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평가 기준이 정확합니다. 직무 기술서 기반에 이제 지식 기술을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번 인턴 채용은 그게 아닙니다. 직무 기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고객 서비스 업무라고 적혀 있죠. 교통 약자를 안내한다거나 아니면 승객 동선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한다든가 유실물을 취급한다든가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여러분들의 전공 교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격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잘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야 되냐면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 업무를 잘할 수 있고 고객 서비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야지 면접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부분 전문적인 유지 보수를 시키진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하실 게 뭐냐면 이 철도 시설 내에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NC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걸 확인하고 만족할 경우에 그 서비스를 다른 고객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 요게 이제 NCS 기준의 고객 응대 능력인데 문제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NCS 기준의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평가 지표 자체가 NCS 기준으로 아마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좀 좋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이건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응대하게 되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응대한 경험, 특히나 이제 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고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장년 고객을 응대한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직접적으로 뭐 올리브영이든 베스킨라빈스든 뭐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인 그 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노인을 응대했든 어떤 사람을 응대하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시는 게 좋아요. 그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여러분들 업무 중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이제 안내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수어를 할 줄 안다든가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든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교통 약자가 반드시 이제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안내할 때 나는 잘할 수 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 응대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잘 응대, 안내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적는 게 항목 2번이에요. 뭐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에 내가 뭐 전기 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건설 전공이기 때문에 건축 전공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유지 보수 에 관련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있겠죠. 필요한 능력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나는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 유지 관리 능력을 나는 전공 교과를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나왔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한 인턴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항목 2번이에요. 자, 예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경험 프로그램 직무 자체는 주요가 안내이다. 안내이기 때문에 특히 안내 대상은 다양한 연령대를 안내해야 되고 교통 약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기재를 하시고요. 면접 때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쪽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이런 순서로 기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헬스장이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상대해야 됐고 상담 업무까지 했다. 막 뭐 사건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주저리 뭐 어떤 사건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객 응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 대해서 나는 응대 경험이 있다 정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6개월 동안에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고객을 응대해봤고 이런 사람들을 응대해봤다. 그래서 이해도가 높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난 전공 교과나 자격증을 통해서 이런 핵심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능력을 내가 위 경험에서 제시했듯이 요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내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 업무와 더불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항목 3번입니다. 자신이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거는 이제 NCS 기준으로 보면 자기개발 능력 평가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NCS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평가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 뭐 자기개발 능력하고 똑같죠. 그리고 의지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 중 하나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 개발 능력으로 작성하실 거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하던 과정에서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개발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을 했지요. 라는 전략, 그런 플롯으로 가시거나요. 아니면은 의지력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나는 어떤 목표 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포기를 했을 건데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를 불태우고 도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했던 목표 플롯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도전했던 목표 간단하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자기계발이나 의지력을 통해서 극복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했던 목표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자기계발 능력으로 극복했는지 의지력으로 극복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느낀 점 이게 이제 뭐 의지력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낀 점을 기재를 하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뭐 자격증 딴 사례, 공모전 딴 사례도 괜찮지만요. 요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사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의 갑은 다이어트죠, 맞죠? 그래서 요런 것, 이제 제가 제시드리는 이제 예시는 요런 겁니다. 어떤 이제 봉사 활동이나 서포터즈 이제, 그 지원을 한 경우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량을 향상시켜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성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시고요. 뭐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다른 의지로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단어를 언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세 기술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산림보호요원이라는 게 있더라, 봉사활동이. 그런데 요게 체력 검정이 있더라. 그래서 처음엔 떨어졌다. 자, 이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도전했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플롯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탈락 이후 충격을 받았지만은 다음 선발 때 꼭 합격하기 위해서 요런 사례 좋아요. 한 번 탈락한 걸 갖다가 재도전하는 사례. 그래서 의지를 불태우면서 체력을 보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할 수 있는 노력이다 라는 게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지하철 이제 두 정거장 정도 거리를 매일 걸어가기 시작했고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했고요. 헬스장 쉬는 날에는 등산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시고 만약에 자기계발 능력이면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혹은 그 어떤 능력을 채워 넣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뭐 책도 받고 자격증도 땄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목표 달성을 했고 느낀 점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항목 4번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요건 NCS 기준으로 보면 갈등 관리 능력인데 NCS 기준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면접 시에 딱 떨어지는 평가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예의 및 품행, 성실성, 뭐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뭐 이런 게 이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이제 NCS 기준으로 평가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평가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입사 이후에 인턴이라는 게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업무도 단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인턴이라는 게 필요해서 뽑는다기보다는 사회 공헌의 입장에서 뽑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이제 홍보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인턴 기간 중 별 문제 없이 있다가 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턴 면접 때
어떤 사람들을 뽑는다기보다는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의 면접을 하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고객과 싸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트러블 메이커를 갖다가 걸러낸다는 개념의 면접이 보통 인턴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대단한 갈등 상황을 제시해서 저는 이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갈등을. 그러면 그런 어려운 갈등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너무 난이도가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이걸 엄청난 해결 의지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 의지입니다. 해결 의지와 소통의 의지로 해결했던 사례를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내의 그냥 경험보다는요, 교내에서 있었던 경험보다는 실제 직업 현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경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력 잘하면 이제 경력을 제시하면 좋겠지만, 경력자분들이 인턴을 할 리는 없죠, 거의. 그래서 이 파트타임 근무 같은 중에, 아르바이트 도중에 일어났던 그 갈등의 상황이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닌 이제 경험에서는 갈등이 뭐 심각한 조금 이제 해결 의지도 별로 없고 맞죠?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는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받고 했던 일의 경험 중에서 갈등 상황이면은 좋습니다. 특히나 좋은 갈등 상황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 사례가 좋아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이 기관 내에서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고객들 중에는 이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부분이 이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나는 이제 40대, 50대, 60대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나는 성공적으로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례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막 엄청난 갈등 상황보다는요, 일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세대와의 이제 협업 중에 생긴 갈등, 요 정도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요, 저는 어떤 생활 중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갈등 관리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저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로 부정적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면접위원들의 서류 전형위원들이 그렇게 만약에 글을 읽어버리면 그 첫 줄을 읽어버리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걸 잘 해결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두 갈씩을 제시를 하시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요. 그 결과 이 갈등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맥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시 보실게요. 이런 경험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는데 잘 해결했습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 상황 제시하시겠죠.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근무 시간 조정. 그래서 그런 이제 근무 시간 조정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얘가 갈등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근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 나와의 상의 없이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나는 주말 근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감정이 상한 상황이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통 이러면은 감정이 상해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먼저 다가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다가갔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먼저 다가가는 행위를 통해서 오해가 풀렸고 그 다음에는 잘 협업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갈등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와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대단한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고요. 뭐 그 갈등의 상황이 세대 갈등이고 일하면서 생긴 갈등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어보진 않겠죠. 면접 때 면접관들이 면접 때 활용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갈등이 생겼고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소통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으셔가지고 갈등을 해결했고 해결 의지를 보여서 해결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면접 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작성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